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제42대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의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팍팍해질 때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까? 늘 생각해요. 나의 삶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이유는, 문제는 바로 경제에서 찾을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경제는 우리 삶에 아주 밀접하고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경제를 어렵게 생각하고 관심조차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뉴스에서도 시사 주간지에서도 보기 힘든 좀 더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책 구매요? 독서욕구 자극방송! 꺼내 읽어요. 오늘은 거꾸로 즐기는 1% 금리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와! 오늘 제가 추천한 책이고요. 네. 거꾸로 즐기는 1% 금리라는 책. 정말 제가 읽고 주변에 많이 권했던 책입니다. 저도 언니 추천을 받아서 읽었고, 읽고 나서 제 가족, 친구한테 정말 좋은 책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고요. 네. 심지어 방송 중에도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인데요 라고 하면서 그 책 내용을 인용해서도 참 많이 얘기를 했어요. 네. 이 책을 저도 제 친구, 그러니까 소영씨 같은 방송하는, 경제방송하는 후배뿐만 아니라 뭐 친구라든지 재테크에 관심 많으신 분들, 또 저희 가족, 뭐 여동생, 엄마 막 다 권했어요. 네, 맞아요. 좋은 거 같이 하고 싶으니까요. 네. 네. 이 책은 일단 저자가 4분이세요, 4분. 엄청 길죠, 저자? 잘 알고 계시는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 제가 대학교 때 상당히 즐겨봤어요. 공부하는 척하기 위해. 네. 네, 제가 경제에 원래 진짜 관심이 없었거든요. 아나운서 그쵸. 준비생일 때도 저도요. 너무 어려워서 관심을 많이 못 가졌었는데 이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금리의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다들 너무 대비를 안 한다는 공감대에서 이 책을 썼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이렌을 울리고 대피소를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공동 작업했습니다. 그만큼 사실 1% 금리라는 게 단군 일의 초유의 상황입니다. 27페이지에 워런 버핏이 이런 글을 남겨놨습니다. 금리는 만물을 끌어당기는 중력과 같다. 네,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 저금리, 네, 그리고 금리라는 것을 상당히 많은 것에 비유를 했어요. 맞아요. 그게 저는 되게 40페이지에 일본 경제 식물인가? 돈이 경제의 혈액이라면 금리는 혈압? 그러니까 한마디로 초저금리는 심각한 저혈압, 이렇게 해서 건강 상태랑 비유한 표현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일본 경제랑 비교해서 이렇게 표현을 쓰시긴 하셨지만 우리나라가 일본에 잃어버린 20년의 5년차 정도에 지금 들어가 있대요. 그렇다면 이 말은 우리나라에도 해당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와닿는 표현이었어요. 네. 자금이 막힌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금리를 혈압에 비유했고요. 돈을 혈액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 혈액이 잘 돌기 위해서는 이 혈압이 너무 저혈압의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면 안 된다. 네. 이 혈압을 조절하면서 활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네. 미국도 이제 조금이나마 회복이 된 상황에서 이러한 저금리가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구두적인 시그널을 계속 줄 수밖에 없다. 그쵸. 라는 표현을 합니다. 제가 찾아봤던 기억에 나왔던 대목은 금리 1% 금리가 뭐 어때서 우리 삶에 뭐 큰 영향 주나? 네. 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많이 하시겠지만 이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금리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피해갈 수 없는 환경과 같다. 주가나 환율은 사실 외면해도 큰 불편 없이 살 수 있다. 하지만 금리는 다르다. 당장 장바구니 물가와 아파트 전 월세값을 들었다 놨다 한다. 그리고 부동산과 주식, 원자재 등 자산의 가격도 금리에 따라 춤을 추기 일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혈압이니까. 맞아. 혈압이니까. 혈압이면 쓰러지니까. 우리나라도 쓰러질 수 있으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무섭잖아요. 걱정되니까 잠이 안 오니까. 맞죠. 네. 근데 정말 금리는 생활과 밀접한 걸 뭐 은행 이자,
대출 금리 맞아요. 생각하시면 다들 많이 느끼실 그러니까 일단 거예요. 가장 밀접한 우리 생활에 확 와닿는 건 그런 맞아. 예금 이자와 맞아요. 대출 이자죠. 예를 들어 환율, 여행 갈 때만 좀 열심히 보시겠죠? 그리고 뭐 기업들은 상당히 신경 기업들은 쓰죠. 신경 쓰겠지만 개인이 막 엄청 신경 쓸 막 잠 못 잘 정도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개인도 여행 갈 때 환율이 그렇게 그래 그 정도도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여행도. 면세점에서 물건을 살까 말까를 결정할 요인은 될 수 있어요. 환율이. 그래도 왜냐면 다 웬만하면 사잖아요. 몇백 원, 몇천 원 차이인데 백화점보단 무조건 싸니까. 아니야. 그래도 요즘 병행 수입이 있어서요. 아 맞아. 직구. 또 그런 직구도 것도 있고 병행 수입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워낙 약세일 때 면세점에서 사는 건 그렇게 이득이 맞아. 아니에요. 그건 인정합니다. 똑같은 제품을 면세점 말고 다른 데서 다른 유통 경로로 사게 되면 더 싸게 살 수 있어. 그래서 쇼핑의 여왕. 네. 그런 건 좀 고려를 할 수 있지만 그렇죠. 환전하는 데 있어서는 환율은 그렇죠. 사실 어차피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맞아. 200만 원, 300만 원 환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전 자체를 몇 천만 원 하는 게 몇 아닌 천만 원 이상.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여행 갈 때도 사실 크게 상관은 없는데 금리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쵸. 게 그런 예금이나 대출이자와 연관이 될 수 있는 네. 우리의 경제 활동은 첫 번째로 일단 우리가 돈을 모으는 재테크하는 수단이 바뀔 수 있다는 거. 그쵸. 그리고 대출에 있어서는 과연 지금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적기 때문에 대출을 사실 하려면 할 수 있는 환경이지만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될까라는 결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주죠. 그래요. 전세 월세값에 맞아요.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렇습니다. 어떤 점이 좋았어요, 이 책에? 저는 그냥 뭐 이런 책들 되게 뜬구름 잡듯이 이러니까 그냥 뭐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 주의해야 된다, 요렇게 정도만 쓰여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구체적인 대안이라든지 사례 같은 게 정말 잘 나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아까 뭐 대출을 받아야 될까 말까도 누구는 대출을 받아서 성공적으로 뭐 활용을 했는데 또 네. 누구는 대출을 받아서 실패한 사례 같은 걸 적나라하게 비교를 해서 써놨다거나.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대출도 그러니까 네. 하는 게 저금리 시대에 나쁜 건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잘 활용, 있다면. 언제나 레버리지는 네. 어떤 위기 상황일 때 활용을 해야 그 이후의 상승을 위해서 정말 큰 수익을 보기 때문에 네. 그때에 맞는 어떤 현금 흐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부담 없이 네. 부담을 다른 사람 대비 좀 덜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면 정말 이런 위기에서 기회를 잡는 승자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예들이 굉장히 잘 적혀 있었고요. 뭐 주식이나 펀드 뭐 여러 가지 분야별로 잘 쪼개놔서 이걸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까지. 네. 어차피 뭐 우리 한 바구니에 뭐 다 담아갈 거 아니고 분산해서 다 가져갈 수 있을 텐데 뭐 주식은 이렇게, 아니면 뭐 은행에서 활용을 한다면 이렇게, 뭐 아니면 펀드를 든다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잘 설정해 줬다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만한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은행은 하지 말라고 하죠. 은행은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네. 설명했으니까. 네네. 은행은 이제 저금리 시대에서 은행과 보험 상품의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놨어요. 맞아요. 근데 은행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지 않나요? 저의 생각. 이런 지금 1% 금리라는 것이 아까 혈압의 비유도 됐지만 네. 그만큼 위기 상황의 시그널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경제가 정말 사생결단의 카드를 내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까지도 현재 금융위기가 있었던 미국이 먼저 시작이 됐고 그쵸. 많은 돈을 풀었고요. 그 전에 먼저 알아누웠던 일본도 이미 많은 돈을 풀었고, 그리고 유럽도 돈을 풀고 중국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제 1% 금리 때까지 오게 된 건데 현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시대. 위기의 시대에 현금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일단은 어디에 투자해도 이 돈을 더 불릴 수 있는 투자처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들고 있다가 투자할 때가 나타났을 때 그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한마디로 현금 확보. 그렇죠. 네, 비중 축소 구간입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식이 없이 이렇게 하루를 지내는 거 굉장히 힘들어 하실 정도로 항상 주식을 사놓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저도 많은 책이나
또 이제껏 방송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시장이 어려울수록 혹은 경제가 안 좋을수록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굉장히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맞아. 네, 그런 가능성을 남겨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네. 주식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도 네. 손실나고 있는 데에다가 돈을 굳이 막 놀아넣을 이유는 없다 이런 거죠.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정말 필요한 순간에 잘 활용하려면 현금을 네. 미리 확보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렸어요. 이제 지나고 보니 진짜 내가 입사했던 그 리먼 브라더스 800대 내가 주식을 샀으면 네, 저 진짜 그 생각 되게 많이 해요. 되게 많이 하죠. 네. 내 생에 또 그런 기회가 또 올까. 그니까요. 없어 기회가. 뭐 IMF 때는 돈도 없었고 뭘 몰랐다 하지만 네네. 리먼 때는 그때도 뭘 모르긴 했네요. 근데 네. 이 참 돈의 성격이라는 게 네. 재밌는 게 그렇게 다 어렵다 해도 네. 이 돈들은 이미 정말 그 위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에서 돈을 많이 풀어놨고 저금리를 네. 통해서 그 돈들은 아무리 정말 경제가 안 좋고 디플레이션이 우려가 되고 하는 순간에도 오아시스를 찾아 몰린다는 게 또 이 책의 핵심이에요. 네. 그런 오아시스를 볼 줄 아는 안목을 우리가 길러야 된다. 네. 이 책에서는 그 어떤 경제 상황에서 정부, 기업, 가계 이 세 경제 주체가 있다면 정부와 기업이 할 일은 차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개인의 초점을 맞춰서. 네. 지금 개인과 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써놓은 책입니다. 그리고 욕심 부리지 않았어요. 딱 5% 정도 적정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수단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어요. 저금리가 왜 새로운 투자 수단을 찾아야 되는 네. 그것도 적극적으로 새로운 투자 수단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 것인가에 네. 대해서 표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네, 아주 표인데요. 잘 보여주셨어요. 네, 이 표는 미래에셋 은퇴연구소가 쓴 보고서 인터스텔라에서 배우는 초저금리의 법칙 3가지라는 보고서에서 발췌한 표예요. 근데 네. 정말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사셨던 돈 모으는 재미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그때는 통장에 내가 돈 넣어놓으면 이자 10% 이렇게 나오면 그땐 팍팍 쌓였대요. 정말 돈이 금방 모아진대요. 그러니까 돈 바짝 한 5년 모았다 예를 들어. 응. 바짝 월급 진짜 아껴서 돈 모으고 약간 대출 끼고 해서 집을 마련할 수 있었고. 집이 또 몇 억 올랐대. 그러면 어. 또 그게 시세 차익으로 수익이 생기시는 거고 그쵸. 이런 식으로 번창해 나갈 길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는 그럴 수 없으니까. 네, 왜 그러냐? 네. 왜 그런지 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표. 금리 수준이 6%일 네. 때, 이 표는 일단 금리별로 자산이 2배로 늘어나는 시간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금리라는 개념이 어떤 이자의 개념이지만 시간의 개념과도 굉장히 그쵸. 좀 밀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대목이거든요. 6% 금리일 때는 자산이 2배로 늘어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11.9년, 12년. 그쵸. 네.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내가 5천만 원을 그러니까. 1억으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이 10년 정도면 된다. 네, 10년. 괜찮네요. 네. 내가 노력하지 않고 그냥 굴러가는 걸 그냥 은행에 갖다만 놓으면, 금리로만 은행에 갖다만 놔도 그렇게 네. 되는 거죠. 살기 좋았던 게 느껴집니다. 네, 하지만 1%라고 가정을 했을 때 1%일 때는 자산이 2배로 늘어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일까요? 70년입니다. 그러니까 영세 지금 태어난 아기가 70세가 될 때까지 못 모아요. 자산이 2배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은행에 넣어뒀을 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 뭐 25살 때부터 일을 했는데 35 전에 결혼을 한다면 10년인데 10년 동안 직장에 다니면서 정말 한 푼도 안 써야 한 1억 모을 수 있을까요? 그쵸. 그쵸. 요즘 초봉이나 이런 거 계산했을 때 그냥 일반 기업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세대가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고 결혼해야 되는 건 바로 다 네. 이런 데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쵸. 그런 상황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 세대들이 구직도 안 된다, 소득도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전 세계적으로 부모 세대보다 더 못 사는 자녀 세대 네. 사상 처음으로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게다가 금리도 이렇게 낮아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다들 고민도 많으실 거고 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어보시면 해답을 조금씩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 아까 제가 쳐내라. 누자베스님께서 남겨주셨네요. 아까 1% 금리일 때 자산이 2배로 늘어나는, 은행에 넣어뒀을 때 자산이 2배로 늘어나는 시간이 70년이라고 했더니 70년이면 미란 누나 106세임이라고. 에라이 그냥 죽을랜다 못 몬다 쳐내라